셀트리온 목요일 마이너스 2.20%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8.3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도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제약은 8% 이상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 쪽에 매도가 심했죠. 131억의 매도가 나온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은 진펜트라가 두 번째 PBM에 등재됐다는 회사 측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113억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합병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218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또한 기관들은 제약 쪽에도 51억의 매도를 보였죠. 합병 이슈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합병하게 되면 제약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는요, 셀트리온을 대신하는 성격이었죠. 셀트리온보다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같이 움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제약 자체의 가치보다는 고평가가 되고 만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고평가, 거품이 합병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의 거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이라는 이 자체는 주가의 악재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그 하나가 된 회사가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킨다,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은 악재다, 합병은 주가 하락이다, 이런 공식이 있는 것이죠. 물론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건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가들, 국내든 해외든요, 기관 투자가들은 그 개념은 나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주식을 사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때 가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병 자체는 악재라는 공식이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주가의 상황은 결과적으로요, PBM 등재 호재가 합병 재료에 가로막혀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당분간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한 가지 두 번째 PBM 등재 소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7월달 후반에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56,000주대의 매수 우위고 기관들은 10만 주대의 매도였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11시 이후부터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PBM 등재 호재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관들은 이와 무관하게 합병 이슈에 더 영향을 받으면서 매도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타이밍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오늘 진펜트라의 PBM 개혁과 관련된 답변으로서 7월 30일 날 현지 시간으로 또 다른 3대 PBM 항공과 등재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때처럼 바로 PBM 업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죠. 아마도 한두 달 후에는 정식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7월 30일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실제 처방은 출발했다, 시작됐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죠. 대형 PBM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진펜트라 등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 PBM 세 군데 다 계약이 되는 것은 분명하죠, 진펜트라는.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당연히 좋은 것이죠. 어쨌든 세 군데는 다 된다. 그래서 두 번째 PBM 등재 요 재료가 실적, 펀더멘탈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죠. 이번에 계약은 7월 30일 날 체결이 됐으니까요. 9월 말에서 10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두 번째 PBM 쪽에 매출도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나머지 한 군데 역시 4분기부터는 매출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된다면 3분기, 4분기에 대한 현재 시장의 전망치들은 숫자가 더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PBM 등재 효과,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잡히고 있는 것이요. 지난 7월 12일 기준으로 진펜트라의 시장 점유율은 2%입니다. 출발하자마자 바로 2%가 되는 것이죠. 7월 한 달 전체적인 집계 나왔을 때 역시 2% 내지는 3% 될 가능성이고요. 8월, 9월 가면서 첫 번째 PBM이 했던 익스프레스 스크립트 쪽에 계속적으로 매출이 잡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 속도가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PBM 등재 이쪽에서의 처방이 잡히면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요.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 증가의 속도는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펀더멘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 7일 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요. 작년에 비해서 크게 안 좋다. 당연한 것이죠. 작년 셀트리온은 합병 이전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보고 있는 2분기 실적 이거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합병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인데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실적 가능성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게 되면은 진펜트라의 7월 월간 처방 수량 집계가 공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월간으로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은 2% 내지는 3%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달부터 2%, 3%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또한 셀트리온의 매출액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상으로 합병 이슈와 함께 같이 맞물려 버렸죠. 시기적으로요. 그러나 결국은 합병 이슈보다는 펀더멘탈 실적 재료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것이죠. 그래서 합병 이슈와 관련해서 셀트리온과 제약의 합병 설문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 합병 설문은 여러가지 검토사항 중에 하나로서 하는 것이고 내외부 평가, 자금 조달, 시너지 효과 등등 합병 타당성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양사 설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찬반이 다를 경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셀트리온의 설문에서는 반대, 셀트리온 제약의 설문에서는 찬성 이렇게 양사가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설문의 결과만으로 합병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양사특별위원회에서 설문을 포함하여 합병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최종 결과를 이사회 즉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양사의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정은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질의응답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이 진행된다면 셀트리온이 보유한 셀트리온 제약 지분은 합병 신주로 발행이 되는지 아니면 소각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죠. 이것은 합병 셀트리온의 주식수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죠.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사가 보유한 셀트리온 제약 지분과 셀트리온 제약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신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합병을 존속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이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법안과 관계없이 셀트리온 측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합병이 진행이 되면 이와 같이 신주 배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율이 54.81%잖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이 2280만 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요 주식을 다 신주 배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합병해도 요 주식 수만큼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자사주가 20만 9천 주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 합병해도 신주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합병 셀트리온의 주식수는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비율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이 신주가 되잖아요. 그 신주 가운데서 54.81%니까 절반에 조금 넘는 수준은 신주 발행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합병 이후 주식수가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에 안 좋은 나쁜 영향은 이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되면 줄었긴 하지만 주식수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를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요. 설문조사의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요. 참고만 한다는 유의사항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8월 12일까지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의견은 8월 10일 종료 시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것은 설문조사이지 주총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처럼 의무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관계없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이러면은 9월 인하 논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0.50%포인트 인하는 당장 고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9월 달에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금리 인하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이오 쪽에는 아직은 반영이 덜 됐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주도주 가능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다음 주 수요일 8월 7일 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8월 12일이 월요일 오후 5시까지 합병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이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로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진펜트라의 7월 월간 처방 수량 데이터도 공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8월 12일에서 8월 16일까지 고주가 고비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손바뀐 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는 다시 박스권 아래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8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8월 하순으로 가면서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 가능성이죠. 8월 월봉 중순까지는 음봉으로 가다가요. 막판에 가서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양봉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분간 1, 2주 정도는 약간의 혼동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서요. 큰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상황들을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